미쯔비시 유니에서 작정을 하고 신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쿠르토가의 오토매틱 기능을 첨가한 샤프 끝판왕이 등장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문과학자 문학자입니다. 자, 오늘은 미쯔비시 유니에서 한정 수량으로 출시한 쿠르토가 다이브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외관을 봐도, 가격을 봐도, 기능을 봐도 쿠르토가의 최상위 모델이라는 게 팍팍 느껴지는데요. 일단 이번 쿠르토가 다이브라는 제품은 한정 수량으로 일본에서만 출시가 되었죠. 그것도 5,000엔이라는 가격으로 말이죠. 이 제품이 정식적으로 출시가 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모양이나 색상이 조금 바뀌더라도 언젠가는 출시가 되겠죠. 쿠르토가 다이브,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외관부터 얼른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캡이 달려있어요. 캡이 달린 샤프 오랜만이에요. 고급스러움이 한층 더 올라가겠죠. 캡에는 차분한 검정 클립이 달려있네요. 클립은 금속이고 튼튼하면서 장력도 좋습니다. 특히 끝부분이 살짝 위로 꺾여 있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클립 옆에는 유니쿠르토가 0.5라고 지워지지 않도록 음각으로 새겨져 있네요. 캡 탑 부분은 돌리면 돌아갈 것처럼 생겼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캡탑에는 어떤 기능도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샤프의 전체적인 외관을 한번 쭉 보면 다른 샤프랑은 뭔가 살짝 달라요. 이 샤프 뒷부분에서 급격하게 굵기가 얇아집니다. 가운데가 도톰한 유선형 몸통은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뒷부분이 얇아지는 샤프는 보지 못했어요. 배럴 모양 자체가 약간 잠수함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따구로 만들어 놨는지 뒤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배럴의 색상은 상당히 진한 파랑입니다. 파랑과 남색의 사이, 바닷속 수심 10m 정도에 들어갔을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색깔이죠. 배럴의 재질은 플라스틱이에요. 5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금속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플라스틱이라 살짝 싼 티가 날 것 같은데 고급스러운 재질로 도색을 해줬어요. 이 도색의 질감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매끄럽다기보단 뽀드득 거리면서 플라스틱 위에 장판을 깔아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만져보면 도색 자체가 쉽게 벗겨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배럴 한가운데에는 쿠르토가의 상징이죠. 쿠르토가 엔진이 작동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자, 그럼 캡을 한번 열어보죠. 일단 캡의 접합부에는 자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열고 닫을 때 경쾌하게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요. 중독됩니다. 배럴과 캡이 살짝 각이 져 있기 때문에 각도를 살짝 맞춰주면 딸깍거리면서 닫히게 되죠. 캡을 뒤에 끼울 때도 자석이 작용을 합니다.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뒷부분에 고정이 되죠. 그래서 캡을 끼웠을 때 빠지거나 덜렁거리지 않아요. 자석으로 딱 고정을 해놔서 필기 시에 캡이 흔들거리면서 느껴지는 유격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방금 전에 샤프의 뒷부분이 홀쭉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샤프 뒷부분이 홀쭉해서 캡을 꼽았을 때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캡을 꼽으면 샤프가 일직선이 돼서 글을 쓸 때 캡이 걸리적거린다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립을 볼까요? 고무 그립, 러버 그립입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아주 조그만 돌기들이 심어져 있죠. 고무가 굉장히 얇아서 폭신거리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깔끔한 고무 그립이에요. S5의 고무 그립보다 조금 더 얇고 단단한 고무가 감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땀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미끄러울 수 있는데 그립에 먼지도 안 붙고 저는 만족합니다. 펜 쪽으로 내려가 보면 뭔가 멋진 기술이 탑재되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모양이죠. 지금은 단종이 된 하이유니의 펜쪽과 닮았다라는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닮아 있어요. 펜쪽 파이프는 제도형 파이프는 아니고요. 일반 쿠르토가 모델의 펜쪽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얇고 길이가 깁니다. 노크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노브가 달려 있고요. 노브를 끼울 때 딸깍하고 맞물리는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캡을 벗길 때 노브가 같이 딸려오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안에는 지우개가 있고 클리너핀은 없네요. 배럴의 소재도 플라스틱이고 그립도 평범한 러버 그립, 노브도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5만원이 넘어갈까요? 지금부터 이 샤프가 5만원이 넘어가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샤프에는 4가지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샤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기술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쿠르토가 기능. 쿠르토가 샤프는 미세하게 유격이 있어요. 이 필기 시에 펜촉이 상하로 쿠션처럼 살짝 흔들린다는 거죠. 이 상하 유격이 쿠르토가 엔진을 통해서 회전력으로 바뀝니다. 이 회전력은 샤프심 전체를 조금씩 회전시켜주죠. 그래서 샤프심이 한쪽만 마모되지 않도록 골고루 마모가 되도록 해주는 기능,
그게 바로 쿠르토가 기능입니다. 이 샤프도 이런 쿠르토가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능을 보죠. 이 샤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가장 혁신적인 기능, 오토매틱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오토매틱이 뭐냐면 노크를 하지 않아도, 뚜껑을 누르지 않아도 샤프심이 저절로 나오는 기능이에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오렌지 네로도 오토매틱 샤프고 작년에 출시된 S30도 오토매틱 샤프입니다. 기존의 오토매틱 샤프는 파이프가 종이에 닿으면서 살짝 올라가게 되고 올라갔던 파이프가 다시 내려오면서 샤프심을 배출해주는 원리였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파이프가 종이에 닿았어야 했어요. 당연히 파이프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필감으로 전해지겠죠. 이 쿠르토가 다이브는 파이프가 종이에 닿지 않아도 저절로 샤프심이 나옵니다. 그게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쿠르토가 다이브는 글을 쓰면 쓸수록 파이프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글을 계속 쓰면서 샤프심이 닳아도 파이프가 종이에 닿지 않습니다. 조금씩 자동으로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계속 줄어들기만 하면 파이프는 언젠가 전부 안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 자동으로 샤프심과 함께 배출이 됩니다. 샤프심이 마모되는 스피드에 맞춰서 파이프가 줄어들더니 내가 노크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에 파이프가 원래 길이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 한번 보죠. 이 상태에서 100번 정도 종이와 한번 닿게 해볼게요. 글을 쓸 때처럼 획을 100번 긋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파이프의 변화를 알기 쉽게 점을 한번 100번 찍어 볼게요. 미세하긴 하지만 확실히 파이프가 위로 올라가면서 샤프심이 더 많이 드러났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300번을 추가로 찍어보죠. 총 400번 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 샤프심이 조금씩 배출되는 걸로 보이는데 샤프심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샤프심은 그대로 있는데 파이프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알기 쉽게 점을 찍고 있지만 획을 그으면서 글씨를 쓸 때는 샤프심이 마모되겠죠. 이 샤프심이 마모되는 스피드랑 절묘하게 맞춰서 파이프가 조금씩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종이와 닿으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상하 유격이 위쪽에 쿠르토가 엔진을 회전시키고 쿠르토가 엔진이 회전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파이프를 조금씩 위로 당겨주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말이죠. 자, 400번 종이와 닿게 되면 이 정도로 파이프가 줄어듭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여기서 몇 번 더 글을 쓰다 보면 자동적으로 파이프가 툭 튀어나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시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파이프가 튀어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런 원리로 파이프는 종이에 닿지 않는데 오토매틱, 노크 없이 자동으로 샤프심이 조금씩 배출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굳이 원리를 모르셔도 재밌고 맛깔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일단 펜 쪽 부분에 오토매틱과 레귤레이터 기능을 위한 부품들이 들어있어요. 내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 오토매틱과 뒤에서 설명할 레귤레이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 윗부분에는 쿠르토가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실제로 샤프를 분리한 게 왼쪽 사진, 이 샤프의 소개 영상에서 등장한 사진이 오른쪽 사진인데요. 색상이 살짝 다른데 오른쪽 사진의 파란 원통이 실제로는 주황색 원통이고요. 오른쪽의 보라색 톱니바퀴가 실제로는 주황색 톱니바퀴입니다. 일단 주황색 톱니바퀴의 밑부분에 네모나고 조그마한 돌기가 하나 있어요. 이 돌기를 기억을 해주시고 사진 속의 파란색 원통을 한번 보죠. 사진을 잘 보시면 원통에 경사가 져 있어요. 살짝 사선으로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한 바퀴를 쭉 돌고 나면 이 부분에 낭떠러지처럼 단차가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방금 전 주황색 톱니바퀴 부분에 돌기가 하나 있었죠. 이 돌기가 파란 원통과 서로 맞물려 있는데 쿠르토가 엔진이 회전하면서 이 돌기도 조금씩 왼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파란 원통의 경사를 따라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겠죠. 이 돌기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데 펜 쪽의 파이프랑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막길을 올라갈수록 파이프를 위로 당기기 때문에 펜 쪽 파이프는 위로 올라가게 돼서 길이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440번 정도 획을 그었을 때 파이프가 툭 튀어나왔죠. 그게 바로 이 낭떠러지 부분에 도달을 했을 때 이 단차로 인해서 톱니바퀴의 돌기가 툭 떨어질 때 파이프도 같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왼쪽 방향으로 오르막길을 조금씩 오르는 거죠. 이 파란 원통을 한 바퀴 뺑 도는데 440번 정도의 미세한 충격이 가해져야 된다는 거고요. 굉장히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죠. 이 원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사람에 따라서 필압이 달라요. 필압이 센 사람은 샤프심이 빨리 닳고 필압이 약한 사람은 샤프심이 조금씩 닳겠죠. 그리고 샤프심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EB처럼 무른 샤프심이 훨씬 빨리 닳겠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샤프심의 종류에 따라서 마모되는 정도가 다른데 파이프가 줄었다가 배출되는 스피드는 같다? 누군가는 샤프심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쿠르토가가 계속해서 자동으로 심을 배출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이걸 조절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능이 레귤레이터입니다. 이게 바로 쿠르토가 다이브의 세 번째 기능이죠. 펜촉을 보면 5단계로 뭔가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레귤레이터를 돌려주면 사진 속 주황색 원통이 움직입니다. 파란 원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안에 원통이 하나 더 있어요. 실제로 분해를 해봐도 원통이 두 겹으로 되어 있죠. 안에 존재하는 원통이 레귤레이터 기능을 담당하는 원통입니다. 레귤레이터를 맥스로 놓으면 파란 원통의 낭떠러지 부분과 완벽하게 겹치게 되고요. 이 사진은 지금 레귤레이터를 미들에 놓았죠. 이렇게 미들에 놓게 되면 회전을 하는 돌기가 파란 원통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황 원통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돼요. 낭떠러지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만큼 파이프가 한 번에 배출되는 길이도 줄어든다는 거죠. 레귤레이터를 미니멈에 놓게 되면 파이프가 배출되는 길이가 더 줄어들겠죠. HB나 B 같은 샤프심을 일반적인 필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운데의 미들이 가장 좋고요. EB처럼 무른 샤프심을 쓰면서 내가 필압도 좀 세다 하시는 분들은 맥스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기가 사용을 하면서 필압이랑 샤프심에 맞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 샤프의 오토매틱 기능은 레귤레이터 기능과 합쳐졌을 때 진가가 발휘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귤레이터 기능을 잠깐 설명하자면 샤프심의 배출량을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현재는 단종이 된 스테들러 92585 모델인데요. 이 샤프에도 레귤레이터 기능이 있어요. 이 부분을 돌려서 샤프심의 배출량을 조절하죠. 노크를 할 때 배출되는 샤프심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레귤레이터 기능인데 쿠르토가 다이브에서 레귤레이터의 기능은 살짝 다르다는 거죠. 이 샤프에서 레귤레이터 기능은 자동으로 샤프심이 파이프랑 같이 배출이 될 때 그 길이를 조절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실제로 노크를 할 때는 이 레귤레이터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요. 맥스에 놓고 노크를 해도 미니멈에 놓고 노크를 해도 나오는 샤프심의 양은 같습니다. 이 펜쪽 부분에 달려있는 5단계의 레귤레이터 기능은 이 노크를 할 때 샤프심의 배출량이 아닌 자동으로 샤프심이 배출될 때의 배출량을 조절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샤프에는 4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그럼 마지막 기능, 초필심 이출 기능이라는 이상한 이름이 있는데 새로 나온 기술이라 아직 명확한 한국어 명칭이 없어요. 그냥 일본어 한자를 한국어로 읽어놓은 거죠. 저는 초필심 자동 배출 기능이라고 할게요. 이게 뭐냐면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 필기를 할 수 있도록 샤프심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샤프심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고 캡을 닫았다고 하더라도 캡을 여는 순간 딱 쓰기 좋을 정도로 샤프심이 나와 있다는 거죠. 샤프의 캡을 열고서 첫 노크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초필심 자동 배출 기능의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쿠르토가 다이브도 다른 오토매틱 샤프처럼 파이프를 위로 올려주면 파이프가 내려오면서 샤프심을 배출해냅니다. 캡을 닫았을 때 캡의 안쪽 부분에 파이프가 살짝 닫게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캡을 열었을 때 이미 샤프심이 살짝 배출된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캡이 살짝 덜 닫히게 되면 이 기능이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캡에 자석을 붙여놓은 게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캡이 덜 닫히거나 약간 어긋나게 닫히지 않고 자석으로 인해서 깔끔하게 닫히게 됩니다. 초필심 자동 배출 기능, 굉장히 간단한데 이런 원리를 이용한 샤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미쓰비시 유니에서 특허를 냈다고 하죠. 자, 이렇게 4가지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토매틱과 초필심 자동 배출 기능은 지금까지 없었던 기능이기 때문에 혁신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샤프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크가 필요 없어요. 오직 샤프심을 리필할 때만 노크가 필요하죠. 그래서 캡을 뒤쪽에 끼우면 노크가 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캡을 뒤에 끼우고 이 부분을 눌러도 노크가 되지 않아요. 굉장한 자신감이죠. 노크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래서 뚜껑을 꼽으면 노크가 안 되게 만들었어. 거만한데 매력적이에요. 이게 쿠르토가의 오토매틱 샤프 다이브입니다. 자, 그렇다면 쿠르토가 다이브의 매력 포인트와 아쉬운 점을 한번 짚어봐야겠죠. 일단 매력 포인트는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미쓰비시 유니의 모든 기술을 퍼부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설마 가능할까? 라고 꿈꿔왔던 그 기능들이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 파이프가 종이에 닿지 않는 오토매틱 기능을 완성해냈어요. 오렌지 네로나 S30 같은 오토매틱 샤프의 가장 큰 문제가 파이프가 종이에 닿는 느낌이 걸리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쿠르토가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죠. 샤프를 딱 잡고서 40분 동안 계속해서 써내려가도 샤프심이 저절로 나오면서 샤프심이 한쪽만 마모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장문의 시험 답안지를 작성할 때 기가 막히겠죠. 거기에 초필심 자동 배출 기능이라는 신기술을 하나 더 추가해줬어요. 기술에 초점을 맞추면 5만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샤프의 끝판왕이라는 말이 괜히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아쉬운 점이 없느냐? 그건 아니겠죠. 첫 번째는 유격은 역시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유격이 사라졌을까? 라고 말이에요. 유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쿠르토가 어드밴스와 비슷한 정도의 상하 유격이 존재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유격이 커진 것 같기도 해요. 상하 유격뿐만이 아니라 미세하게 좌우 유격도 존재하는데 상하 유격에 가려져서 좌우 유격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유격이 존재한다. 이 말은 쿠르토가를 유격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샤프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쿠르토가 샤프에서 상하 유격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유격이 존재해야 쿠르토가 엔진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만약에 유격이 사라진다면 전혀 다른 방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도 쿠르토가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바뀌겠죠. 이 샤프에도 쿠르토가의 유격은 여전히 존재한다. 쿠르토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샤프를 살 때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캡이 꼭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초필심 자동 배출 기능이라는 신기술을 적용해 보려고 억지로 캡을 끼워 넣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캡을 열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샤프심이 배출되어 있다.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캡을 두 손으로 여는 것보다 그냥 노크를 한번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 캡을 뒤에 끼우고 쓰게 되면 무게중심이 상당히 뒤로 이동합니다. 개인적으로 캡을 끼우지 않고서 사용하는 게 무게중심은 확연하게 더 좋더라고요. 물론 이런 신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건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이런 조그마한 기술들이 모여서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을 하는 거니까요. 이번에 한정 수량으로 발매된 제품은 이렇게 캡을 끼워서 판매를 했으니까 나중에 정식적으로 물량을 풀 때는 캡을 없애고 단가를 살짝 낮춰도 좋지 않나, 또는 캡이 있는 버전과 캡이 없는 버전을 나눠서 출시를 해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쓰비시 유니에 모든 걸 쏟아 부은 샤프 쿠르토가 다이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샤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샤프인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5만원이 넘는 가격을 주고 살만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거예요. 쿠르토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사서 써볼 만한 가치가 있는 샤프입니다. 영상이 길어졌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남아서 뒤에 Q&A 형식으로 붙일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뒷부분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 정도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쿠르토가 다이브에 탑재된 쿠르토가 엔진은 일반 쿠르토가 엔진입니다. 한 번에 9도씩 회전을 하죠. 쿠르토가를 애용하시는 분들, 오토매틱 샤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샤프 애호가 분들은 한번 사서 써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기술이 탑재되어 있고 샤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임팩트 있는 샤프입니다. 펜 쪽이 440번 정도 종이와 닿게 되면 줄어들었던 파이프가 다시 튀어나온다고 했죠. 특히 맥스로 맞춰놨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의 파이프가 한 번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필기 시에 살짝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종이에 닿았다가 떼는 순간에 배출이 되기 때문에 필기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자가 맥스로 설정을 하기보다는 미드로 설정을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캡을 뒤에 꼽으면 노크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 샤프심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캡을 벗기고 노크를 해주세요. 굉장히 간단하죠. 두 번째는 그냥 쓰는 겁니다. 영상 속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샤프는 오렌지 네로처럼 파이프가 종이에 닿도록 쓰셔도 됩니다. 오렌지 네로나 S30과 완전히 같은 원리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되면 파이프가 종이에 닿는 느낌도 들고 쿠르토가의 유격도 느껴지면서 그다지 좋은 필감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캡을 벗겨서 노크를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쿠르토가 샤프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르토가 엔진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펜촉을 종이에서 떼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그리거나 영어 필기체를 이어서 쓰는 경우, 또는 필압을 굉장히 약하게 줘서 엔진이 회전할 정도의 상하 유격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쿠르토가 엔진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쿠르토가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 오토매틱 기능도 작동하지 않고요. 이 다이브라는 샤프는 일반적인 글씨 크기로 필기를 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샤프입니다. 대충 이 정도 크기의 글씨를 쓰면서 쿠르토가 엔진이 작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 샤프심이 마모되는 정도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파이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글씨를 쓴다든지 종이에서 떼지 않고 긴 필기체를 쓴다든지 일반적인 필기라는 전제에서 벗어나면 파이프가 종이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샤프심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쿠르토가 다이브의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때는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파이프가 종이에 닿는 걸 무시하고 오렌지 네로처럼 쓰셔도 되고 중간중간에 노크를 해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 노크예요. 딱딱 끊어지는 맛이 느껴지지 않는 흐물거리는 노크감이라는 거죠. 쿠르토가 어드밴스나 쿠르토가 어드밴스 업그레이드 모델보다 살짝 더 말랑거리는 노크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르토가 모델들의 노크감은 중간에 살짝 뭐가 걸리는 느낌이 나는 이중 노크감이 들죠. 이 쿠르토가 다이브는 이중 노크감의 느낌이 굉장히 연해졌습니다. 천천히 눌러보지 않는 이상 이중 노크 느낌이 거의 나지 않아요. S30과 비슷한 노크감인데 S30이 조금 묵직한 물노크라면 다이브는 가벼운 물노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이브는 노크가 필요 없는 샤프라는 걸 강조하면서 마지막 질문 보죠. 쿠르토가 다이브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존의 다른 오토매틱 샤프가 망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쿠르토가 다이브의 오토매틱 기술이 훌륭하긴 하지만 쿠르토가라는 기술에 명확한 호불호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세 종류의 오토매틱 샤프 모두 각자의 강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쿠르토가 다이브가 오토매틱 샤프를 평정한다,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써야 하나 하는 소비자들의 고민이 늘어나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